안녕하세요. 반만농부입니다. 오늘은 귀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귀농인 것 같은데, 저는 귀촌이 아닌 귀농을 한 지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농부가 된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보통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요. 농촌 가서는 뭐 절대 못 산다. 농촌 가서 살고 싶다. 어떤 분들은 도시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혹시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귀농, 귀촌, 이거 없이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연고가 없는 곳에 땅을 산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먼저 짓고 농사를 지었거든요. 땅 가리는 이웃 어르신께 부탁을 했고, 저희는 삽이나 괭이, 낫, 호미 등 작은 농기구를 준비했었어요. 더 필요한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도 했었고요. 농사를 짓다 보니 물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농장이 산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금을 들여서 지하수를 파야 했고, 그리고 도시와 농촌을 오가니까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오가면서 생기는 비용 중엔 또 식비가 또 빠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농사가 그냥 심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영양제, 저희는 또 유기농법으로 짓다 보니까 천연약도 또 뿌려야 하고 해서 필요한 걸 사다 보니까 소소한 비용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귀농을 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고 또 가까워지다 보면 또 서로 뭔가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객지에서 시골로 갔기 때문에 어른들을 대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출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이제 귀농할 때 이거 없으면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짐작은 하셨겠지만 그게 바로 돈입니다.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충격을 조금 받았던 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시골에 오면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이 없고 가난한 것 같으면 사람 취급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죠. 근데 돈이 좀 있고 부자인 것 같다,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사기를 쳐서 갈취하려는 생각을 많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런 거를 알아가면서 그게 조금 충격이었어요. 저희 농장 아래에 타지에서 들어와서 사는 어른이 계신데, 혼자 컨테이너에서 사는 그분은 누가 봐도 좀 지저분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분이세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릴 때 엄청 부유하게 자랐다고, 그분 나이가 70 정도 다 되어 가니까 어릴 때 자기는 꽁보리밥 이런 것도 안 드셨고 쌀밥만 드시고 자랐다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돈도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하지만, 현재 시골에 살면서 자기 땅 한 평 없이 그냥 남의 땅에 임대해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은 돈 없다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무조건적으로 돈이 없다고 무시받는 건 아닐 거예요. 다른 복합적인 것도 있지만 최우선 순위는 바로 돈으로 평가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저희는 돈으로 인해 어떤 무시를 받았을까요? 저는 친구와 함께 농사를 짓는데, 저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고, 친구는 말이 많고 사교성이 좋은 데다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접대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말도 많고 사교성도 좋고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항상 하는 말이, 상대방들이 돈 얘기를 하니까 친구는 또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노후 걱정이 없다, 우리는 시골에 시러 온 것이다, 농사 조금 짓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데다가 시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서 자주 드실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친구와 제가 이제 약초 캐러 다니고 막 이런 거 좀 좋아해서 자연산 약초나 뭐 자연산 산삼주 아니면 또 친구가 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고급 회나 고기 아니면 능이버섯도 채취하러 다니고 했으니까 그런 뭐 계절마다 가을이면 능이버섯, 쌀이버섯 그리고 뭐 사계절 겨울만 빼면 또 유기농 야채 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저희 농장 자체는 허름하게 있는데도 먹거리가 그분들이 뭐 능이버섯도 솔직히 뭐 자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격대가 있고 자연산 산삼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를 접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겠다 뭐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음식들을 먹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저희는 별로 기죽는 스타일들이 아니라서 뭐 더럽다고 하면 얘 뭐 치우면 되죠 뭐 이러고 무슨 뭐 농사를 뭐 그따위로 짓냐 이러면 우리는 원래 실력이 없습니다 이러고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막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기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저희 나름대로는 또 일을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뭐 크게 무시하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저희 농장이 뭐 이쁘지도 않고 저희가 도시하고 시골을 오가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청소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가서 농사 짓기 바쁘고 막 이런데 그래서 그냥 보면은 참 별로다. 외관상은 정말 별로다. 농사도 진짜 못같이 짓네. 이렇게 욕을 뭐 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5, 6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뭐 외관상 별로고 한데도 불구하고 시골 사람들이 저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예의를 지키는 이유는 저하고 제 친구가 가진 달란트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골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시골 사람들이 사서 드시기 부담스러운 음식들 그러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얼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게 상황상 자기네들이 겪은 그걸로 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뭐 저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 이득을 보겠다 이런 스타일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 특히 시골 같은 데 가면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시골 사람들에게 항상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일을 도와드린다거나 그렇게 득이 되게 또 해드리고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젊은 편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농사를 지어서 많은 농사는 아니지만 또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골은 공판장에 도매가로 내거나 아니면 뭐 차떼기로 이렇게 넘기는데 저희는 무공해로 키워서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택배 보내는 걸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보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못 벌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에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고 싶은데 왠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 사람들 그리고 외지에서 와서 정착한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깨달은 거는 시골은 절대로 돈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시골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입을 쓱 닫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시골 사람들에게 얻어먹었거나 도움을 받았거나 하면 반드시 다른 걸로라도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사람 관계에 좀 관계가 좀 깨끗해지는 방법이랄까? 기브 앤 테이크가 잘 돼야 된다는 거. 그걸 꼭 뭐 네가 나한테 오를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오를 주겠다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만약에 밥을 얻어먹었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핸드크림이 없다. 그러면 제가 핸드크림이
있으면 그걸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완전히 기브 앤 테이크가 딱 네가 뭐 1,000원 줬으니까 나도 1,000원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시골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시골에 땅을 사고 나면 지하수도 파야 되고 용기계도 사야 되고 그리고 뭐 비닐도 싸야 되고, 왜냐면 농사 짓는다고 뭐 비닐 멀칭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 돈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돈이 많이 새어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가격을 받더라도 수천 평, 뭐 만 평, 2만 평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닌 이상은, 저희처럼 자그마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진짜 잘해봐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적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땅이나 농기계는 빌려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돈 없이는 절대로 귀농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돈이 있어도 시골 사람들 말만 믿고 따라 했다가는 망해서 다시 도시로 가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귀농을 하게 되면 시골에 좋은 분들도 계시고 좋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무조건 뭐 선이다, 무조건 악이다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돈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솔직해지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라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빙빙 둘러서 뭐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 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뭐 얼마를 번다 이러면 계산기가 막 엄청 돌아가더라고요. 전 숫자에 약해가지고 그런 게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저는 거의 그래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없어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귀농을 하면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동네 사람들 대접에 생각보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또 농사를 대농으로 짓지 않는 이상 큰 돈을 벌기는 힘들다는 것,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귀농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돈이 없다면 시골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력이 있다면 귀농 기초는 강추합니다. 그럼 너는 뭐 돈이 많아서 귀농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돈이 많아서 귀농한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귀농을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 가슴이 새 가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무계획으로 귀농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땅, 물, 전기, 농기구, 그 외 기타 등급 비용까지 고려하셔가지고 귀농을 해야 실패도 없고 우울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든 아니면 시골에서 살든 뭔가를 뭐 고치고 수리할 수 있는 모든 기술력은 스스로 갖춰야지, 만약에 그런 기술력이 없다면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도시에서 2만 원에 해결할 거를 시골에서는 한 서너 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섭죠? 오늘은 귀농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과 시골 사람들 접대를 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술력이 있어야 전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귀농에 대한 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